이 세상에서 화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금이라는 존재의 수량은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죠. 한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한 공급은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공급이 제한된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최초로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존재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아직은 의아해하시는 게 이게 나중에는 정말 화폐처럼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궁금점을 좀 가지시는데 이제 생각 좀 궁금하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생각이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이해하시고 스스로 공감을 하시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부분이요. 네,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면 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이 기존의 주식 같은 부분에서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 존재입니다. 기존에 가장 비슷한 역할이었던 게 아마 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이 기존 세상에서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채굴의 제한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된 수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지난 한 100년 동안 명목화폐와 금의 가치 변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명목화폐와 금 1900년의 가치를 100으로 두고 이게 지금까지 왔을 때 어떻게 변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엔화, 파운드, 달러, 마르크, 유로까지 정말 다양한 화폐들이 모두 저 금 대비 가치가 폭락했죠. 이 세상에서 화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금이라는 존재의 수량은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한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한 공급은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공급이 제한된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최초로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존재인 거죠. 수요가 아무리 높아져도 누구도 비트코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반감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 최종 채굴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즉,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스토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공감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화폐 발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미국 유동성 증강 그래프인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화폐다, 유동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래프입니다. 1980년에 이게 약 2조에 불과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20조가 넘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산의 달러 표기 가치는 10배가 늘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채굴량 제한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달러의 수량 대비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의 개수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제한이 되죠. 네. 만약에 우리가 수요가 제한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화폐 발행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화폐 기준으로 한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달러로 표기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늘어나겠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 플러스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핵심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가치, 이러한 패러다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상 수요 공급 원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화폐 발행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점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그 반대로 오히려 반감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채굴량을 줄여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한되어 있는 공급에 있어서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한된 공급에 있어서 금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듯 네, 비트코인의 가치 역시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효용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네네. 수요가 붙어주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원리인 거고, 특히나 이거를 또 화폐 대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받을 수는 있겠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인 거네요. 네네. 비트코인을 이해하시고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핵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 본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투자는 결국 이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는 화폐를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얼마나 바꿀 것이느냐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다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는 공급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프로그래밍 거고 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마 정해진 수순일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의 화폐 대비 가치는 아까 저희가 금에서 봤던 것처럼 100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자님께서 보셨을 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재미있게 풀어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라고 그 기술주 투자 엄청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돈나무 언니라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네. 거기서 또 이제 비트코인 분석한 게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2030년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인데, 얘가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를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나름의 가치 산정 방법을 통해서 제시한 거예요. 강세장이 됐을 때 148만 달러가 된다. 평범하게만 가도 70만 달러가 되며 약세장이었을 때 26만 달러가 된다. 지금 한 6만 달러 정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비 뭐 20배가 넘게 오른다. 10배 넘게 오른다. 한 4, 5배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장 5년 뒤잖아요. 네네, 당장 5년 뒤입니다. 이 계산법이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앞서서 제가 이 비트코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을 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해갈 것이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보시면 기업의 자금, 송금자산, 국가자산, 신흥국 통화, 경제, 정착망, 압류 저항자산, 기관투자,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가져감에 따라서 이런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모두 가설이긴 한데 우리가 이걸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저 시장들이 지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금이 어느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보유 자금이 얼마가 되는가, 이건 알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몇 %로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대략 2100만 개로 모든 상황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이 들어왔을 때 이 1개 비트코인이 저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할까? 그 계산의 결과가 바로 앞서서 보셨던 140만 달러 막 이렇게 오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가격이 될 거다라고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전망을 한 겁니다. 이 표로 한눈에 딱 보니까 확실히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 좀 전망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이 미중 간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권 전쟁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과연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올바른 시스템이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금씩 그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시작이 되온 거죠. 그렇죠.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야 너네 왜 전쟁하냐, 너네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너네 달러로 이제 원유 같은 거 못 사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됨으로써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우리가 미국에 아직까지 해달려야 되냐 라는 의미로 중국과 이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우리는 위안화를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가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내가 6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받는다면 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6만 달러 줬는데 제가 6만 달러 비트코인 송금해드릴게요. 5만 달러 정도 하는 기름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도 거기서 이제 기부 같은 걸 이제 암호화폐로 진행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존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사실 붕괴해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송금을 할 수도 없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들고 계셨다면 최소한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씩 이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 효용성의 부분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을 비트코인이 계속 공략해가는 틈새 시장을 비트코인이 공략한다.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정하는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이 국가들이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첫 탄생이 그러한 지긋지긋한 중앙화 시스템에서 좀 맞습니다. 벗어나기 위함이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얘네들이 다 결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끼리 좀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취지였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이 타고 지금은 국가들 입장에서 그 탈달러화, 탈미국화를 하기 위해 좀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능성이라도 제시한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다 부정하기 바빴거든요. 왜?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없었던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 변화에는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엔 다 부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효용 가치가 생기고 역할이 하나둘씩 생김에 따라 쓸만한데? 괜찮은데? 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더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사게 되고 쓰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확실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화폐 시스템에 이렇게 새로운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존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것 같아요. 화폐가 사실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초기에는 물물 교환으로 시작했던 교환이 이제 조개 껍데기 같은 거로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돌이나 귀금속 이런 거로 화폐 만들었다가 이것도 좀 불편하다 해서 지폐가 나오고 지폐가 결국은 또 지금은 신용이라는 시스템이 되어서 사실 우리 지금 지폐 하나도 안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화폐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고 이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밖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트코인은 근데 0에서 1을 만든 존재긴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아직 변동성도 크고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어쨌든 실물이 없다라는 걸 가장 많이들 지적을 하시니까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님께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책을 저술을 하셨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 이걸 또 써주셨는데 이 책은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기반이 없잖아. 변동성 너무 높잖아.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는 근데 이 비트코인이 변하는 모습을 저는 계속 봐왔거든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 투자했던 게 2016년, 2017년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사실 어디 가서 나 비트코인 투자해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좀 민망했어요. 왜냐면 그때 다들 막 사기다, 폰지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때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행사도 다녀오고 제가 이쪽 업계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해요. 어떤 국가에게는 정말 자신들의 화폐보다 더 나은 화폐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초인플레이션 국가라면 우리나라 화폐 들고 있는 것보다
어제 대비 10% 떨어진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화폐는 100% 몇백 퍼센트가 막 떨어지는데 가치가. 그런 걸 조금 공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이제 이런 사례를 하나 공유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옳은 자산에 투자했으면 왜 여기에 대해서 오래 장기 투자 믿고 들어가야 하는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에 투자하셨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나를 시각화한 그래프예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 많이 올랐죠? 64,800달러가 돼 있습니다. $10,000를 넣었는데 6만 달러가 돼 있으면 든든하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10일만 놓쳐도 그 돈은 29,000달러가 됩니다. 20일을 놓치면 18,000달러, 40일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를 보죠. 우리가 저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믿게 되셨다면 이제는 이 자산의 가능성, 가치를 믿으셔야 돼요. 이 친구가 미래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과연 화폐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0은 아닌지, 그러한 것을 공감하신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조금씩 내가 이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이미 옛날보다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해요. 앞서서 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누군가는 진짜 화폐로 쓰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금처럼 모으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업이 모으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믿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치가 한번 확립이 되셨다면 최소한 나의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존재다라는 걸 좀 공감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옳은 자산에 투자했으면 길게 믿고 가져가라 라는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어서요.